친애하는 숙녀분들, 맞아요. 설에는 놀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저께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직선까지는 제 프린트로 하고 다시 웜부터 정석으로 할 텐데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자 프린트 일단 피시죠. 이거 마무리하고 정상님 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설명 다 됐다는 것으로 봤고요. 어디가 보면 될까? 프린트에서 207페이지까지 했고 208페이지 할 차례 아닌가요? 맞죠? 208페이지에서 18번, 19번은 했나요? 18, 19 다 안 했나요? 어머, 으악! 집에 유통기한이 다 된 커피 하나 갖고 왔다니. 18, 19번 풀어보세요. 니들이 참 이쁜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예뻤을까. 혹시 동영상 찍히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군요. 아 그러면 나와서 풀게 시켜드려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초상권이 있죠, 그죠? 유튜브에 안 올릴게. 됐다 안 되는 거. 또 알아요? 제 제자 중에 너희들의 미래 남편감이 있을지 가끔 이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선생님 알바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날 갔는데 VI로만 그래도 갈게요. 18, 19, 20번은 같은 시리즈예요. 봅시다. 직선이 두 개는 평행이고 두 개는 이렇게 수직이고 이런 상황이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마찬가지죠. 이 두 개는 수직이고 두 개는 평행이래요. 얘를 구하래. 그러면 너랑 너를 구하려면 A, B 값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고, 그게 안 되면 합곱을 추론하면 되겠죠? 오케이. 관계식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한다 했으니까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랑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분의 1, 1은 그 다음에 B 빼기 2, 네, A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너랑 다르다 뭐 이런 거네요. 이쪽만 만족하겠죠? 만족할 거니까 B 빼기 2는 A가 돼서 이 관계식이 하나 있고, 수직이래요. 수직 두 번째. 수직은 너랑 나랑 수직이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너랑 나랑 곱한 거 더하기 너랑 나랑 곱한 거 합하면 얼마죠? 2죠? 그렇죠? 맞아요. 까먹었죠. 다 기억하면 두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플러스 C는 0이 되고요. 기억해요. 아이, 기억하십시오. 2프라임 Y 기억합시다. 우리. 이게 있잖아요.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의 곱이랑 이거의 곱 더하면 얼마나 샀죠? 0이었었죠. 0. 그래서 얘가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면 0입니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직접 기울기를 구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해보면 이 두 개 곱합니다. 곱하면 A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요. 그럼 더하기에다가 B 빼기 1, B 빼기 2 곱한 것이 0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문자로 이제 통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A, B 관계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쫄딱거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쪽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얘도 수직입니다, 평행입니다 했을 거니까 조건 그대로 쓰신 다음에 이걸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런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20번 보세요. 여기 인천 보는 거는 한 명 있고 동하고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광동고라 있고 결정 안 났고 언제 결정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기출문제 좀 보다가 결정 한번 알려주세요. AX 더하기 BY 3월부터 시험 대비예요? 네. 왜 빨리 한 5일만 더 이렇게 할 거예요. 5일만. 중간 거 잘 봐야지. 이게 일치한답니다. 일치. 직선 위의 점에 대하여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3xy의 값은 네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A하고 B하고 C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치한데 일치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와 같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가 B분의 A는 C분의 B는 A분의 C 이렇게 될 거야. 같대. 근데 이렇게 된대. 어쩌지 이제? 같대. 저렇게 된대. 얘를요 같으면 K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K라고. 그럼 얘가 갔다니까 너는 K, 너는 K, 너는 K 이렇게 될 거야. A는 BK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CK가 되고 C는 AK가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 K로 표현이 됐었어. 이거 뭐 하고 싶어요? 이 세 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 없구나. 더 하십시다. 더합니다. 좌변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요. 우변을 넣으면 K로 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갈려야 돼.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 왜냐하면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0이 아니면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면 K 값이 1이 되겠죠? K가 1이라는 소리는 얘가 1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얘가 1이야. 얘가 1이라는 얘기니까 A는 B, B는 C, C는 A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A는 B는 C 이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A, B, C가 다 똑같은 놈이니까 다 똑같은 놈이고 A, B, C가 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0이 아니라 했을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입니다. 둘 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만족됐을 때 너를 구하래. 이렇게 너를 구하래. 보이냐 몰라? 얘가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를 구하랍니다. 얘를 구하려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3xy의 x 더하기 y를 하면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플러스 3xy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에다가 빼기 3xy를 하래요. 걔는 마이너스 1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런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이 식을 풀어헤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 했잖아요. 그럼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돼요. 일단 어떻게 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이도 해야 되잖아. 이도 해야 되잖아. 어쩌지 이거? 여기까지 납득했죠? 납득이 됐어요? 넌 어떻게 할까? 늘 과제를 내줍니다. 늘 숙제를 해오세요. 매매는 외우세요. 보통 요것만 생각하고 끝나. 요것만 생각하고 끝나. 그 생각하셔야 돼. 과제야.
이쪽 도형 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적 원 쪽에 있는 문제들 해결이 잘 되는 편이에요. 이과는 이쪽을 잘 하셔야 기하 벡터에 있는 이차 곡선을 잘 합니다. 도형 파트를 잘 하셔야 합니다. 21번 쪽부터 갑니다. 이거 좀 명심하세요.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K로 놓고 풀면 문제가 좀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K로 놓고 푸는 방법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11번 여기 보이는 옷도 2만원짜리 이제 똑같다. 그죠? 비슷하죠? 다른 거 또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우두두두한 거 있고요. 이상한 거 있고. 이게 일명 갭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읽으면 갑이죠. 갑입니다. 좋은 옷이죠. 이렇게. 맨날 애들이 갭 거 입는데 애들 옷은 더 험하던데요? 뭐 얼마더라? 비싸던데 이럴 때. 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 지나는 사분면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이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이제 구하시려면 기울기랑 y좌표를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를 구하러 갈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 마이너스 b분의 a. 그러면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소리는 b분의 a도 부호가 양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됐죠? 왜냐면 이게 양수거나 음수일 텐데 똑같잖아요. 양수거나 음수일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호가 같아. 부호가 같다는 소리는 이것의 부호는 음수 되겠죠. 기울기는 음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은 이것분의 이거에서 부호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고. 여기서 보면 bc 곱하기 음수래요. 그럼 b분의 c도 곱한 게 이제 나눈 게 음수가 되겠죠. 부호는 같을 거니까. 왜냐면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일 텐데 똑같잖아요.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다 부호가. 해보면 너도 이제 음수가 돼요. 기울기는 음수인데 y절편도 음수래요. 음수인데 음수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지나는 사분면은 2, 3, 4, 4분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열심히 갔던 문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분필이 많아? 너 가. 필요 없어. 이거 있습니다. a분의 x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a하고 b는 0이 아니래요. x 절편은? x 절편? a가 되겠죠. 왜냐하면 y가 되니까 x가 구하는 거니까 x 절편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y 절편은 b가 됩니다. 왜냐하면 x가 0일 때 y값 구하는 게 y 절편이잖아요. 거꾸로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봅시다. ax 문제가 ax 플러스 4y 4a예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6일 때 a 값을 구하세요. a는 양수예요 그러거든요.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되고 양변을 4a로 한번 나눠볼게요. 4a로 나누게 되면 양수 a니까 0은 아닐 거잖아요. 4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4a로 나누면 a분의 y가 될 거고 4a로 나누면 1 이렇게 됩니다. x절편은 4, y절편은 a 이렇게 되겠죠? x절편은 4, y절편은 a. 그러니까 x절편은 4이고 y절편이 a가 돼서 a가 양수라 했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건 4고요. 이건 a고. 얘가 x축, y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6이라 했을 거니까 4랑 a랑 곱했을 때 12 나오면 되죠? 그래서 a가 이제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표현 방법 잘 아시면 딱히 뭐 어려울 게 없는 그런 문제고 23번을 보시면 x축에 2, y축에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구하래요. 23번. x축에 2를 지나 x절편이 2라는 얘기니까 이건 x고요. y축에 1을 지나 y절편이 1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1.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x 더하기 y는 1. 답은 2번.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갑시다. 24번. x절편, y절편은 0이 아니며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직선 중에서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a분의 x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y라 하고 얘는 1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 거죠. x절편 y절편을 저렇게 박아놓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4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a는 4가 될 거고 얘가 1이 된다. 이때 직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 이제 a를 곱해요. 마이너스 2 빼기 4는 a가 되고 a는 마이너스 6이 된대. 그럼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x 플러스 6분의 y는 1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 곱해서 작성을 다시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25번 빨리빨리 가면 돼. 여기 직선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25번 kx 근데 무시할 만한 건 아니야. 숙제 해온 거 보니까 여기도 별, 저기도 별, 나는 별 이렇게 돼 있던데. 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a, b를 지난다. a 더하기 b 값을 구하세요. 그 말이 없더라도 말이죠.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4분의 k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하여튼 그게 나와. 절대 변수입니다. 근데 변수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도 변수고 y절편이 변수면 그리기가 불편해요. 그럴 땐 항상 임의의 변수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k로 묶습니다. k로 묶게 되면 x 빼기 2 강의실이 더우니까 졸립죠? 이렇게 됩니다. k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지나려면 이게 0이고 이게 0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x가 2를 항상 지나는 놈일 거고 y는 1을 항상 지나는 놈일 거야. 따라서 2,1을 항상 지나고 있습니다 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직선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2,1을 항상 지나고 있는 놈이에요. 2,1을 지나고 있는 놈이다. 이게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는 놈이어서 여기서 이제 지 맘대로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도 가거나 뭐 저렇게도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걸로 가요. 26번 뒤에 걸 살짝 줄일게요. 추워요? 미안해요. 얼마나 피곤할꼬. 참. 하루에 잠을 한 12시간씩 자야 되는데. 그쵸? 맨날 4시간씩 자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4시간을 주무세요. 얘가 1,3에서 만난대. 그때 n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봅시다. 1,3에서 만난대요. 밑에 거는 이제 됐어요. 밑에 거는 됐고 위에 것만 해석을 하면 돼. 얘 저렇게 문제가 나오면 기울기도 변수, y절편도 변수야. 어떻게 잘했지? 묶어요.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자. x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꼭 알아야 된다. 응?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 직선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돼요.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직선이 1,3에서 만난대. 밑에 있는 직선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겠다. x절편도 2고 y절편도 2니까 이런 빨간색 직선이래요. 밑에 거 x 더하기 y가 2니까 얘가 2고요 얘가 이제 2가 됐네요. 근데 위에 있는 직선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놈이에요. 이렇게 여기 항상 지나고 있는 놈이래. 근데 여기를 지날 직선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직선이 두 직선이 1,3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났을 때보다는 기울기가 좀 작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났을 때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될 것 같고 이쪽 사이에 있다면 항상 1,3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됐죠? 그래서 얘가 0,2를 지날 때랑 2,0을 지날 때랑 두 개의 이제 n값을 구하셔서 거기 사이 값을 이제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0,2를 지날 때를 봅시다. 0,2 얘가 x 대신 0, y 대신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m에다가 m 빼기 3은 0이 되는 거니까 m 값은 3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거의 기울기가 m이에요. 기울기 자체가 m 값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제 3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0이래. x 대신에 2, y 대신에 0 그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3m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0이 된대요. 그래서 m값은 3분의 1이 된대요. 이렇게
H장수 기울기가 M이었으니까 기울기의 범위가 이것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M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기본 바탕이 되는 문제야. 얘는 기본 바탕이 되는 문제니까 저렇게 풀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7번 x에 대한 이차함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두 점을 지날 때 직선 PQ의 방식을 구하세요. y는 k 더하기 1에 x의 제곱 뭐 막 k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난데 이게 마찬가지인 게 직선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개예요. 기울기랑 y절편. 포물선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 포물선을 구하려면 일단 요놈의 좌표를 아셔야죠. 꼭지점. 이 포물선 이런 포물선도 있고요. 이런 포물선도 있어요. 걔도 마찬가지야. 이 꼭지점을 이제 아셔야 돼. 그래야 평행 이동을 할 때, 뭐 대치 이동을 할 때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근데 얘 보시다시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변수가 나옵니다.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해서 똑같아요. K의 관계없이 한번 지나는 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문제를 이제 푸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y를 보내고 할까? y를 보내고 할게요. 일단 묶읍시다. k를 묶어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3x 플러스 2로 이제 묶이고 그 다음에 k가 없는 쪽을 보면 x제곱이 있고 2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빼기 y가 돼서 0 이런 항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임의의 실수 k에 관계없이 한번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가 0이거나 이가 0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보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2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집어넣어보면 1 빼기 2 빼기 y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4 빼기 4 빼기 y가 0이어야 해. 그래서 y는 0입니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서의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아래에서의 점은 마이너스 1, 0이 될 거야. 지난 두 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비단 직선이 아니더라도 임의의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H장수 이놈의 이론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구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밑에 거. 밑에 가기 직전이구나. 이 방정식 구하라는구나.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요. 뭐 기울기부터 이제 구합시다. 기울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할게요. 뺀 것분에 뺀 거, 뺀 것분에 뺀 거.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y는 마이너스 x로 출발을 하고요. 이 점을 지날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8번 도직선 2y 더하기 4는 0 2x 빼기 y 더하기 4는 0 이것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라.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라. 그럼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두 가지 방법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얘 식이 편하잖아요. 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교점을 직접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한다.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연립방식의 해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여서 연립방식을 이제 구하러 갑니다. 얘가 여기다 이제 2배를 곱할게요. 4x 밑에다 쓸게. 여기다 4x 빼기 2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서 두 식을 이제 더합니다. 두 식을 더하면 7x 더하기 12는 0이에요. x는 마이너스 7분의 1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7분의 11을 집어넣으면 y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구한 다음에 이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시간에 관계일 거니까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네모, 아래 거를 세모라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네모에다가 마음에 드는 쪽에 K를 하나 붙여요. 세모는 0 이렇게 쓰기로 했던 것 같아.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써보면
얘가 음함수꼴이니까 3x 더하기 2y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쓰실 것 같고 또는 2x 빼기 y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하필 원점을 지나고 있대요. 0,0을 대입하면 확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K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00을 집어넣습니다. 4 더하기 00 집어넣으면 4K 걔가 0이 되겠죠.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이 구해지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식을 정리하면 이제 시간 방식이 나오겠지. 3x 빼기 2x니까 x가 되고 2y 더하기 y니까 3y가 되면 4 빼기 4니까 이제 없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점을 지난 직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이 두 개야. 교점을 구해서 직접 직선 방식을 찾거나 교점을 지난 직선 방식을 세운 다음에 하거나 어떤 건 이게 편하고 어떤 건 이게 편해요. 이게 둘 다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렇고 29번 지우 갈게요. 얘와 2x 더하기 y 빼기 9는 0 x 빼기 3y 빼기 2는 0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A점이 있어요. A점이 P,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구나. P,-1이 L 위의 점이래. L 위의 점일 때 P값을 구하세요. 이 점과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점을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해보시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세우러 가자. 세우러 가면 2x 더하기 y 빼기 9라 쓰시고 뒤쪽에 k를 붙일게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어. 3y 빼기 2 이렇게 쓰시고 는 0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되겠지. 걔가 1,-1을 지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니까 1-1을 집어넣어요. 1-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다가 1-1을 넣어요. 그럼 1 더하기 3 빼기 2, 2죠. 플러스 2K가 0이 됩니다. 따라서 K는 4라는 걸 구했고 K가 4니까 여기에 4를 집어넣어야 이제 직선의 방식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x 더하기 4x가 되니까 6x y 빼기 12y니까 빼기 11y 마이너스 9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7 0 이렇게 직선의 방식을 세웠어요. 여기 직선이 있는데 P,-1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하니까 뭐 집어넣으시면 될 겁니다. 6P 플러스 11 빼기 17 0이 되고 6P가 6이 되죠. 그래서 P값은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합니다. 2-30번 다 풀고 있죠 지금 제가. 다 풀고 있습니다. 일부러 숙제한 것 중에 아마 오늘 수업을 좀 들으면 부드럽게 풀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숙제를 안 하신 분은 마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숙제를 하신 분도 별에 있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고 AND 교점을 지나면서 x 더하기 3y 3y는 1이라는 직선에 수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걸 한다면 부호를 바꿀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수직입니다 했으니 역수치하고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3입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3입니다 라고.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3x 플러스 2y 플러스 1 더하기 k에다가 2x 빼기 y 플러스 7 이게 0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상황에서 이제 k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x하고 y 쪽만 이제 찾아봅시다. 3 더하기 2k 그거 x가 되고 y 쪽을 찾아보면 2 빼기 k니까 2 빼기 k에다가 y가 되고 뒤쪽은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것분의 이거에서 부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k 빼기 2분의 3 더하기 2k 이게 기울기일 텐데 걔가 3입니다. 이런 얘기고
3 더하기 2k가 3k-6이 되죠. 여기로 넘어가면 k가 되고 여기로 넘어가면 9가 돼서 k는 9입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이것뿐이 이거에서 부호로 바꿀 텐데 얘 분모를 이미 부호를 바꾸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2월달이) (5월달이) (29일까지) 했나 (28일까지) 했나요? 괜찮아요. 우리 쭉 하면 되니까. 아. 1학기 중간고사 목표 99점을 목표로 합니다. 저 맞긴 99점. 힘들어요. 아, 프로는 맞을 수 있어요. 목표가 99점이니까 일단 100점짜리로 다 만들어 놓고 서술형에서 1점만 깎이는 거야. 그래서 1점. 99점. 마음에 안 들면 100점 하십시오. 아, 어떤 학교는요, 시험들을 갑자기 중간고사 쉽게 내가지고요, 1등 컷인데 100점이 되는 순간, 그래서 내가 봤어요. 선생님, 막 98점 나왔어요. 막 이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웬일이냐? 그랬더니 시험이 쉬웠어요. 그런 거예요. 겸손하네. 이랬거든. 진짜 겸손했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 쉬운 거예요. 100점이에요. 어? 1등 컷이 100점이야. 당연하다. 시험지를 잘못낸 거죠. 그래갖고. 대박. 그러니까 잘해야 합니다. 보통은요, 중간고사에서 간을 봅니다. 금년에 들어온 예비고일들의 실력이 얼마나 될까 간을 한번 봐요. 간을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잘 보잖아요. 그러면 결심을 합니다. 니네 해봤지만 수원 후반부가 좀 더 어렵잖아. 그쵸? 그러면 니네 그런 내면서 기말 때 보자 이럽니다. 요새는 탈탈을 다 탈려요. 오 도영 막 이러면서 막 안녕 막 이러더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일단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시험이 어렵거나 쉽거나 중간을 잘 보는 게 다 좋아요. 같이 먹으면 기분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 같이의 미디에 속하면 안 돼요. 그렇지. 미디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1학기 중간고사 잘 보면 기분이 좋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어린이날 있고요. 여러 가지 날들이 있잖아요. 쉬는 날. 그 푹 쉬는 수가 있죠. 갑니다. 얘가 A가 있어요. 0,-1에서 3x 빼기 4y 마이너스 9는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직선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수직일 때 이제 구하는 게 되겠죠. 수직일 때. 생각하면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 이렇게 하잖아. 최단 거리가 있으면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보이시죠? 접선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x의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분의 식을 그대로 쓰는데 대입하면서 씁니다. 대입하면서 쓰게 되면 a 알파, b 베타 플러스 c가 되는데 거리니까 뭘 붙이자 했지? 절대값. 이렇게 붙이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대, 4대, 5니까 분모는 5가 될 거고 식을 그대로 쓰는데 대입하면서 씁니다. 그럼 4 빼기 9 절대값 이렇게 돼서 답은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 A가 있어요. 1,-2 이거와 Y는 3x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보시다시피 함수꼴로 써야 공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꼴로 쓰신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고 3하고 1이니까 분모가 루트 10입니다. 루트 10이 되고요. 얘를 그대로 쓰는데 대입하면서 씁니다. 3 더하기 2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을 붙이자. 루트 10에다가 6이죠.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6 루트 10 이렇게 5분의 3 루트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네, 별거 아니야. 넘어갑시다. 2,-3과 직선 위에 임의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뭔 소리지?
대충 짓습니다. 기울기 음수네. 이렇게 합니다.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이거 위에 임의적 q가 있는데 성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 그러면 최단거리 얘기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가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멀잖아.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최단거리는 얘일 거니까 거리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 4대 5니까 5분의 대입하면서 써요. 6 빼기 12 빼기 9에다가 절대값을 붙이죠. 그럼 5분의 마이너스 15입니다. 15가 돼서 절대값을 붙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이 된다. 이런 얘기고. 또 합니다. 34번. 원점에서 표현이 좀 다릅니다. ax 빼기 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도록 양수의 값을 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하면 돼. x의 계수의 제곱에다가 y의 계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대입하면서 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5가 되면 걔가 루트 5가 되도록 이런 거죠. 이게 루트 5가 되려면 얘가 5이면 됩니다. 얘가 됐죠? 얘가 5면 됩니다. 그래야 루트 5로 약분이 되겠죠. a제곱이 4가 된다는 얘기고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텐데 a가 양수라 했을 거니까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는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서술형 쓸 때 이런 거 쓰세요. 써먹으세요. 아시죠?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그럼으로 됐죠? 왜냐하면 그럼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가겠죠? 35번 직선이 있어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2x 빼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네. 심지어 이 위에 있는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거 직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 지금은 괜찮은데 실전에 왔을 때는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굳이 수직이 아닌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것의 기울기는 이제 2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얘는 수직한가 봐. 저 수직인가 봐. 위에 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하고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이런 직선이고 아래 거의 직선은 기울기가 2짜리니까요. 수직이면서 기울기가 2짜리래. 2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애시한테 수직이었어요. 근데 0,k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거리가 같을 때래. 내가 떠들고 있는 게 괜히 떠드는 게 아니야. 잘 봐야 돼. 어쨌든 지금은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거리가 같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0,k에서 거리가 같다. 이러니까 거리가 같은 상황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너랑 너 사이의 거리를 먼저 쓸게요. 너랑 너 사이의 거리는 1, 2니까 분모는 루트 5가 될 거고 0k를 집어넣습니다. 2k-1의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리를 구해. 똑같죠? 2 제곱하고 1 제곱하면 이제 더하면 5니까 루트 5분의 0k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k 빼기 2에다가 절대값 두 개가 같아요. 이런 얘기죠. 분모끼리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을 거야. 해서 2k-1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의 특징은 마이너스를 빼도 좋고 붙여도 좋은 거잖아요. 해서 쓰기로는 절대값 k 더하기 2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 첫 번째 방법은 a는 b일 수 있고 혹은 a는 마이너스 b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해결을 하거나 됐죠? 두 번째 알면은 제곱 때리세요. 제곱 때리게 되면 절대값의 제곱은 원래 제곱과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k값을 구하라 했으니 이 방법도 편하고 저 방법도 편해.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면 위에 걸로 해볼게. 위에 걸로 해보면 2k-1이 k 더하기 2일 때 하나 구하거나 2k-1이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k 빼기 2일 때 이제 구하거나 일로 가면 k가 3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일로 가시면 3k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됐죠? 제곱해서 처리해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될 거고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4k에다가 더하기 4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뭐 되겠지 뭐. 일로 가면 3k제곱 일로 가면 마이너스 8k 일로 가면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하면 해볼까요? 3k에다가 여기 이제 k가 나오고
1,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k가 3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양수 k 값을 구하라 그랬구나. 양수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2-36번 1,1을 지나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1,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라 했죠?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1,2를 지나는 직선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 기울기가 뭐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기울기를 m이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y 빼기 2는 m에다가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mx y 빼기 그대로 쓸게요. y 빼기 2는 mx 빼기 m이 되는데 mx 빼기 y 빼기 m 더하기 2는 0 이렇게 작성이 되나봐. 직선의 방정식 무항수꼴로 써야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요. 얘가 x의 개수 제곱하고요 y의 개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0, 0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되는데 절대값을 씌워요. 걔가 1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보냅니다. m 빼기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은 루트에다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루트랑 절대값을 동시에 먹기는 효율적인 방법은 제곱을 합니다. 왼쪽 제곱을 해보면 m제곱 빼기 4m 플러스 4가 되고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안녕. 잘 가라. 이렇게 되고 4m이 3이 되는 거니까 m 값은 4분의 3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나? 그랬구나. 그러면 m이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처리하면 되겠죠. y 빼기 2는 4분의 3에다가 x 빼기 1이 되고 무항수꼴로 써야 되는 걸로 봤어요. 4y 빼기 8은 3x 빼기 3이 되겠죠. 3x 빼기 4y 이로 넘어가면 플러스 5는 0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동그라미 6번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37번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의 수직이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거리가 루트 5인 직선 중에서 4,3면을 지나지 말래요. 얘와 수직이면서 그랬으니까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왼쪽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수직직선의 기울기는 여수치하고 보호 바꾸면 되니까 2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기울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0,0에서의 거리가 루트 5라 했으니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써봐요.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 이제 이렇게 쓰겠죠. 거리가 루트 5라 했으므로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러 갑니다.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을 하면 루트 5가 될 거고 빵빵 때려놔 절대값 k가 되고요. 제가 루트 5래. 그러니까 절대값 k가 5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대요. 따라서 직선이 y는 2x 플러스 5가 되거나 y는 2x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위에 거는 기울기의 양수 y절편의 양수니까 이런 직선이 될 거고 아래 거는 기울기의 양수 y절편의 음수니까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4,3면을 지나지 말라 했으니 너는 안 돼. 그러면 너는 돼. 이런 얘기겠죠? y는 2x 플러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공식들을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직선 요것만 잘하면 돼. 딱 없어. 원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사안으로 연습만 잘하면 돼요. 응용은 시방을 적대하고 또 합니다. 직선 있어요. a 더하기 x 빼기 a 빼기 3에다 x y 직선이 있대요. 실수 a에 관계없이 정점 a를 지난다. 아마 a로 묶으면 정점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점 a를 지난다 이런 얘기고 a로부터 x 빼기 2y 플러스 m은 0까지의 거리가 1일 때 n 값들의 곱을 구하세요.
두 개가 섞인 거네요.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얘가 A로 묶어보면 x 빼기 y 플러스 1로 묶이고 어느 쪽을 써보자. 플러스 x 3y 빼기 15는 0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구나.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 보이는데 이미 실수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뭐가 될 거냐. 둘 다 0을 만족해야죠.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x 더하기 3y 빼기 15는 0이 되죠. 렐레 방식 푸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에를 뺍시다. 4y 빼기 16은 0이 되죠. y는 4가 될 거고 y가 4니까 x는 3이 되겠네. 이렇게. 얘가 지나는 정점이 3,4래요. 이렇게. 거리가 1대 m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분모는 루트 5죠. 루트 5분의 3, 4를 집어넣습니다. 3 빼기 8 더하기 m에다가 절대값. 걔가 1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m 빼기 5의 절대값이 루트 5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m 빼기 5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m 값은 5 더하기 빼기 루트 5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m 값을 곱구하라 했구나. 그러네. 곱하면 되겠네요. 곱해도 되고 곱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m 값들이 곱구하라 했잖아요. 나왔으니까 이제 곱하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곱하셔도 돼요. m제곱 빼기 10m 플러스 25가 5 되는 거니까 m제곱 빼기 10m 플러스 20은 0이 돼서 m값들을 곱은 뭐 20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25 빼기 5니까 뭐 여전히 20이겠죠? 그렇게 해도 돼요. 됐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K가 안 써요. 전에 새벽반 다닐 때 내가 님들 학창 시절 때 그때 수학 선생님이 이러셨는데 계속 쭉 풀었었는데 재미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궁금하게 들었어요. 같이 수업하는 스타일. 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K가 안 쓰일 때 나는 의도는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때 많기 때문에 조금 땡겨서 하려고 하는 중이야. 원점에서부터 x 빼기 ky 더하기 2k는 0. 여기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1이다 했으니까 원점에서 저기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1이다. 두 개의 거리가 1입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때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은 그랬어요. 잠깐만. 그 x축과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순서대로 잘 나오는 게 30도 그 다음에 45도 60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60도가 너무 큰데 60도 순서대로 빨간색 기울기가 탄젠트 30이죠. 탄젠트 30도가 될 거니까 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3분의 루트 3 그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탄젠트 45도가 될 거야. 탄젠트 45도가 얼마지?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이 되는 거고 너는 탄젠트 60도가 될 겁니다. 걔는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기가 150도예요. 얘의 기울기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반대쪽에 있는 각이 30도잖아요. 3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30도일 때 이것분의 이게 루트 3분의 1로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만 보자면 이것분의 이것은 루트 3분의 1로 정해지겠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너는 아 이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탄젠트 150도가 있대요. 그러면 기울기는 일단 음수일 거고 앞에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탄젠트 30도랑 똑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탄젠트 135도가 있대요. 이렇게. 마이너스 탄젠트 45도랑 바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탄젠트
120도? 이거죠? 맨날 파이만 쓰다가 60분법 쓰니까 또 이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60도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좀 보세요. 그 사인은요, 각을 앞에서 180도면 사인 길이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인 120을 구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인 60과 같아요. 왜 같은지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같습니다. 코사인이 있고요. 탄젠트가 있는데 나머지 마이너스 붙이고 같아요. 탄젠트 이렇게. 그래서 각을 180도면 사인 길이는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제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탄젠트의 값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 같아. 중상 과정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그렇게 봐요. 문제가 뭐였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제 구하려는 거죠. k가 양수일 때. 두 개 사이의 거리가 1이라 했으니 k 값만 구하면 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x의 계수의 제곱에다가 y의 계수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요. 빵빵을 때려놓고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데 거리가 1이 된대요. 그러면 이 k의 절대값이 루트의 1 더하기 k 제곱이 되고, 절대값과 루트를 벗기는 효율적인 방법은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되고요. 얘가 1 더하기 k 제곱이 나와. 뭔가 좀 스물스물 이제 뭐 값이 나오겠죠. 얘는 1이야. k 제곱은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그런데 양수라 했을 거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수 값을 가질 거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값은 얘가 될 거고, 탄젠트 몇 도가 루트 3분의 1이지? 탄젠트 30도였죠? 30도. 그래서 따라서 30도다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네요. k 값이 루트 3분의 1인데 우리 기울기 구해야 되잖아.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네요. 이 기울기인데 k분의 1이야. k분의 1이라는 소리는 이 역수 때려야 됩니다. 루트 3이 돼. 따라서 몇 도야? 6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지.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다시 40번 합니다. 여기까지만 아주 쉽게. 맞죠? 저거 참으세요. 원점과 x 더하기 y 빼기 4 더하기 k에다가 x 빼기 y는요, 사이의 거리를 fk라 한대요. f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일단 k는 실수래. 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해야 되고요. fk는 k가 가는 식일 거니까 k가 가는 식을 써놓고 이제 한번 보자고. 얘가 1 더하기 k에다가 x. 일단 요거 설명을 해야겠구나. 얘는요, 이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직선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음함수법을 지금 쓸 생각인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 상태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 일단 봅시다. 이렇게 되고 빼기 k는 0 이렇게 됩니다. 해서 fk를 이제 구하러 가셔야죠. fk는 원점과 이그 사이의 거리 되는 거라서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분의 0,0에다 딱 때려 넣으세요.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절대값이 될 거야. 이렇게. 잘못 썼죠? 4죠? 그죠? 4죠?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미술 너무 어렵거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4 이렇게 합니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는 좀 문제가 뻔한 게, 분자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이 분모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 이렇게. 분모의 모습을 봤더니 얘가 2k 제곱에다가 더하기 2가 돼요. 이 최대값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K가 실수니까 K제곱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분모의 최소값이 분모의 루트 안에 있는 거 최소값이 2니까 전체 최대값은 루트 2분의 4가 될 거라서 2루트 2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만약 분자 분모에 동시에 변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보세요. 너도 변수고 너도 변수. 이렇게. 보통 이런 류의 문제들의 특징은 분모가 최소가 될 때 분자가 최대가 된다거나 분모가 최대가 될 때 분자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변수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상수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 분자를 상수로 바꾸게 되면 분모면 변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항상 상수로 바꿉니다. 분자를 분모를 상수로 바꿔요. 그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분모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해볼만한 게임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동시에 변수가 있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냅두지 마시고 분모 또는 분자를 상수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 합니다. 조금 쉬시죠.